자, 문제 7번. 가로 20m, 세로 10m인 특수 가연물을 저장하는 창고에 포소화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주어진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세 가지 조건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포 원액은 수성막포 3%를 사용하며 헤드는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라고 했네요. 여기죠? 예,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펌프의 전향정은 35m, 그리고 펌프의 효율은 65%이며 전동기 전달 개수는 1.1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에 보시면 헤드를 정방형으로 배치할 때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를 이제 구하고자 할 때는 바로 헤드와 헤드 간의 간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헤드와 헤드 간의 간격 S는 2 곱하기 R 곱하기, 지금 이게 어떤 형태냐면은 정방형이죠, 정방형. 자, 정방형이라고 하면은 이게 정사각형이잖아요, 정사각형. 정사각형이어서 헤드의 배치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헤드가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형태로 배치하는 게 정방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간격이 S가 여기를 말하는 건데, 그때 자, 여기를 자,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가 몇 도예요?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는 45도가 되는 거죠. 45도.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여기는 코사인 몇 도가 들어가냐면 45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45도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방형일 때는 이 공식으로 바로 헤드와 헤드 간의 간격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중요한 거는 여기 R값, 이 유효 반경이 얼마냐. 자,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소방 대상물마다 이 유효 반경이 다르죠. 다 다르지만 이 포 설비 같은 경우, 포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유효 반경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방형이든 장방형이든 이 R값이 다 전부 다 얼마냐면 2.1m로 동일합니다. 2.1m입니다. 이건.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설비와는 달라요. 포 소화 설비는 전부 다 유효 반경이 얼마라고요? 전부 다 2.1m로 동일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2.1m 곱하기 코사인 45도, 코사인 45도를 해주면 자,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간격이 얼마 나오냐? 대략 2.97m 정도가 나와요. 2.97m. 그럼 이제 총 헤드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자, 세로변. 자, 세로변에 들어가는 헤드의 개수를 이제 구해볼게요. 세로로, 가로 먼저 구하자, 가로. 자, 가로변에 들어가는 헤드의 개수를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로의 길이가 얼마냐? 20m죠? 자, 20m이기 때문에 20m를 요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간격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2.97m로 나눠주세요. 자, 그러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이 값이 6.73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7개. 자, 7개가 나옵니다. 가로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로변. 자, 세로변에 들어가는 헤드의 개수를 구해보면 지금 세로변의 길이가 10m죠? 그러니까 10m를 똑같이 2.97m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값은 3.37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4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7개 들어가고요. 7개씩. 몇 줄? 4줄이 들어가요. 4줄. 세로로 4줄이니까. 따라서 자, 포 워터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는 자, 가로 7개, 세로 4개 해서 총 28개의 헤드가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헤드의 개수는 28개가 나오고요. 자, 다음 2번. 수원의 저수량을 구하시오. 자, 수원의 저수량. 수원이면 뭐예요? 수원이면 물이죠, 물. 예, 물의 양을 구하는 거예요, 물의 양.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포 원액이 수성막포 3%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 수용액은 물과 포 원액을 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 원액이 요게 지금 3%고 그럼 나머지 97%가 뭐라는 거예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거의 물인 거죠, 물. 물에다가 이 포 원액을 조금 섞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97%가 전부 다 물인 겁니다, 물. 농도로 땄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수원의 저수량을 구하라고 했죠? 수원의 저수량. 자, 근데 지금 이게 뭐냐? 포워터 스프링클러잖아요. 포워터. 자, 포워터 스프링클러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자, 수원의 저수량은 N 곱하기 여기에 얼마를 곱해주냐? 분당 75리터를 곱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자, 이거랑 똑같아요. 자, 보세요. 자, 옥내 소화전 같은 경우는, 분당 130리터였잖아요. 그죠? 옥내 소화전.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분당 80리터 곱했잖아요. 이렇게.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여기는 어떤 설비냐면은 지금 포워터. 자,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분당 75리터를 곱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이걸 곱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얼마를 곱해주냐? 지금 저수량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뒤에다가 자, 뭘 곱해주냐면은 방사 시간까지 곱해주는 거예요. 방사 시간. 방사 시간이 몇 분이냐면 바로 10분.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10분이고요. 그 다음 농도. 자, 수원이니까 농도가 몇 프로라고요? 97%죠? 자, 97%이기 때문에 0.97을 곱해주시는 거예요. 농도. 97%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곱해주시게 되면 자, 이 값이 얼마 나오냐? 2370리터가 나와요. 단위가. 그런데 문제에서는 지금 단위가 뭐라고 나왔나요? 단위가. 세제곱미터죠? 자, 세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셔야 돼요. 자,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 어떻게 바뀌냐? 소수점이 앞으로 하나, 둘, 세 칸 가면 돼요. 그러면 20.37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겁니다. 단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3번. 포원액에, 이거 설명 안 드렸네요. 자, 여기 이거 설명 안 드렸어요. 요 N값. 이 N값이 뭐냐? 이게 바로 헤드의 개수입니다. 헤드의 개수인데, 우리 아까 1번에서 몇 개 나왔나요? 헤드 개수가 28개 나왔죠? 이 N값에다 28개를 자, 대입하는 거예요. 이거까지 곱해서 이 값이 나온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항에서는 포원액의 최소 소요량 구하라고 했죠. 포원액. 자, 아까 2번에서는 수원의 양이었고요. 3번은 포원액입니다. 근데 포원액은 몇 프로라고 농도가? 3%. 그러면 아까 이 식에서 어떤 값만 바뀌겠나요? 바뀌는 거는 이 값만 바뀌는 거예요. 농도만. 예, 농도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이었고요. 자, 포원액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28개 헤드의 개수에다가 분당 75리터 그리고 방사시간 똑같아요. 10분. 그런데 이제 농도가 97%가 아니라 3%로 바꿔야 되는 거죠. 3%.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630리터가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단위가 세제곱미터가 아니라 리터로 물어봤죠? 네, 리터로 물어봤으니까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630리터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4번을 보실게요. 자, 펌프의 토출량을 구하시오. 자, 펌프의 토출량. 여기서 펌프의 토출량 같은 경우는 어떤 걸 기준으로 구하냐? 어떤 걸 기준으로 구하냐면, 바로 여기 포수용액 있죠? 이걸 기준으로 구하시면 돼요. 포수용액 기준으로. 그러면, 자, 펌프의 토출량 Q는 N 곱하기 얼마라고요? 분당 75리터라고요. 분당. 이렇게. 근데 지금 헤드의 개수가 28개이기 때문에 28개 곱하기 75리터 per 미닛을 곱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곱해주시면 토출량 같은 경우는 분당 2100리터가 돼요. 네, 이게 바로 펌프의 토출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항 보시면 펌프의 최소 소요 동력을 구하시오. 예, 전동기, 펌프의 동력을 지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P는 이타분의 0.163 곱하기 QHK. 예, 이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일단 펌프의 효율이 65%라고 했죠? 65%니까 0.65를 자, 대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 0.163 곱하기 자 펌프의 토출량이죠. 펌프의 토출량이 아까 얼마 나왔나요?
2100리터 펌빈이 나왔죠? 근데 이거 단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라고요? 이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면 2.1 세제곱미터 퍼 미니스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단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값은 2.1이 들어가는 거예요. 2100 아닙니다. 2.1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전향정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나요? 35m라고 했죠? 35m. 전향정 35m고요. 그 다음에 전달 개수가 1.1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자, 펌프의 최소 소요 동력은 대략 20.27 정도가 나옵니다. 20.27kW. 자, 이렇게 해서 전동기의 동력까지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 내경이 100mm인 소방용 호스에 내경이 30mm인 노즐이 부착되어 있다. 분당 1.5세제곱미터의 방수량으로 대기 중에 방사할 경우 플랜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은 몇 킬로뉴턴인가? 자, 보세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랜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을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공식만 알고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플랜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 F는 자, 공식이니까 암기하셔야 됩니다. F는 2G분의 감마 A 곱하기 Q의 제곱. 자, 여기에다가 A1 곱하기 A2분의 A1 마이너스 A2의 이거에 또 제곱이 들어가요. 자, 이게 바로 플랜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힘이에요. 자, 그때 여기서 요 A 값은 A1이냐 A2냐? 자, 헷갈리시죠? 이거는 A1입니다. A1, A2가 아니라. 그래서 A1은 여기죠, 여기. A1, 요 단면적. 그리고 A2가 여기에 단면적인 거죠, 단면적.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볼게요. 다 바로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자, 보세요. 2 곱하기 G는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고요. 그 다음 여기 감마. 감마는 물의 비중량이에요. 물의 비중량이니까 9.8 자, 킬로뉴턴 퍼 세제곱미터.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지금 플랜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의 단위가 킬로뉴턴으로 지금 물어봤잖아요. 킬로뉴턴으로. 그래서 여기를 킬로뉴턴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거의 단위가 뉴턴이다. 이거를 이렇게 뉴턴으로 물어봤을 경우에는 그냥 여기를 9,800뉴턴으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킬로뉴턴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9.8 킬로뉴턴으로 놓은 거예요. 일부러.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이건 뭐예요? A1. A1은 이 소방용 호스의 단면적이죠? 단면적. 자, 단면적이니까 얼마냐? 4분의 파이 곱하기. 지금 내경이 얼마예요? 내경. 호스의 내경은 100mm죠. 100mm니까 0.1m예요. 0.1m의 제곱이 되고요. 자, 이거는 단면적 A1인 거죠. A1. 자, 곱하기. 그 다음 유량이죠. 유량이 분당 1.5세제곱미터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 유량의 단위가 뭐냐? 유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분을 초로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넣으실 거냐면 자, 1.5 세제곱미터 퍼 60초. 이거의 제곱인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반드시 제곱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이쪽에 쓸게요. 곱하기. 자, 이겁니다. 이거. 여기가 좀 헷갈려요. 여기가. 자, 식이 좀 헷갈리긴 한데 자, 보세요. 자, A1은 4분의 파이 곱하기 0.1의 제곱이고요. A2는 여기 노즐이죠, 노즐. 노즐의 단면적이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지금 노즐의 구경은 30mm죠. 30mm니까 0.03m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밑에 똑같죠. 그냥 A1 곱하기 A2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0.1의 제곱 곱하기 A2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0.03의 제곱입니다. 여기에다가 통째로 또 제곱을 또 해줘야 돼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거 제곱. 여기도 제곱 다 들어가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자, 근데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괄호 안에 있죠. 괄호 안에서 분모 분자의 4분의 파이를 하나씩 없앨 수가 있어요. 약분을 해주면 우리 계산기 계산할 때 그 입력할 값이 더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의 4분의 파이를 약분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4분의 파이 없어지죠? 4분의 파이 없어지죠? 그런데 분모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곱해져 있잖아요. 곱해져 있으니까 두 개 다 지우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지워지는 거예요.
이건 곱해져 있기 때문에, 곱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4분의 파이 3개는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이 좀 편해지겠죠.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9.8, 9.8 약분되죠. 그럼 지울 거 지우고 나머지 값들만 계산기에 입력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대략 4.07 정도 나옵니다. 4.07. 단위는 아까 여기 킬로뉴턴 났기 때문에 그대로 킬로뉴턴으로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플랜지 볼트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 자, 다음은 제연 설비 중 배출구와 공기 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이다.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적으시오. 자, 지금 4군데의 빈칸이 있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연 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중 화장실, 목욕실, 그 다음 주차장, 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 숙박시설인데, 자, 가족 호텔 및, 자, 어떤 것에 한한다? 바로, 휴양 콘도미니엄. 그래서 이 숙박시설 중에서 가족 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에 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숙박시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그리고 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구와 공기 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4군데에 채워주시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랑 발코니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2개 용어만 다 들어가면 정답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빈칸에 있는 내용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다음 그림은 어느 건축물의 평면도이다. 이 실들 중 A실에 급기가압을 하고 A4부터 A6은 외기와 접해 있을 경우 A실을 기준으로 외기와의 유효 계구부 틈새 면적을 구하시오. 자, 보시면, 자, 조건에 계구부의 틈새 면적은 A1, A2, A3가 각각 0.015 제곱미터고요. 그리고 A4, A5, A6은 각각 0.01 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은 출입문 이외의 틈새는 없다고 했고, 틈새 면적은, 자, 소수점, 자, 5개짜리까지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계구부의 그 총 틈새 면적을 구하려면 하나의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직렬관계라는 것과 직렬관계, 그리고 병렬관계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직렬관계라고 하는 거는, 자, 실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실이 있는데, 이 실을, 자, 2개의 구역으로 나눈 거예요. 그때, 계구부가 여기에 하나가 있고, 자,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실을 급기가압했을 때, 자, 공기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흘러버리면은, 이런 것을 이제 직렬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 실의 계구부가 한 개 있을 때, 한 개씩 있을 때, 이때를 이제 직렬관계라고 하는데, 이때 틈새 면적의 합을 어떻게 구하냐. 자, 여기를 A1으로 놓을게요. 틈새 면적을. 여기를 이제 A2로 놓을게요. 그죠? 그때 틈새 면적이 얼마가 되냐? 이런 경우는 A는, 자, 좀 복잡해집니다. 루트 A1의 제곱분의 1 더하기 A2의 제곱분의 1, 그거 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틈새 면적 구할 때 이렇게 직렬관계인 경우에는 이 공식으로, 자, 틈새 면적을 구해주는 거고요. 근데 병렬관계인 경우는 조금 더 쉬워요, 계산이. 자, 이렇게 하나의 실이 있다고 할게요. 그때, 자, 계구부가 이쪽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고,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기가 이쪽 나가죠? 이쪽 나가죠? 이쪽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 즉, 한 실에 계구부가 2개 이상 있는 경우, 지금 2개 이상 있는 경우를 병렬관계라고 해요. 그때 틈새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 A1, A2, 자, A3라고 했을 때 틈새 면적의 총합은, 이런 경우는 그냥 다 더해 주시면 돼요. A1, A2, A3를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렬관계인지 병렬관계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보실게요. 지금 이제 A4부터 A6까지, 자, 이 실을, 자, 이만큼, 자, 잘 보세요. 자, 이 실, 여기만 딱 봤을 때, 자, 계구부가 하나 있고, 2개 있고, 3개 있죠. 그러니까 한 실에 계구부가 2개 이상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경우를 바로 병렬 관계라는 거죠. 병렬 관계. 그러면 자 4번부터 6번까지의 자, 틈새 면적의 합이 얼마냐? 지금 여기서 보세요. 4번부터 6번까지는 각각 면적이 0.01이라고 했죠? 얼마냐? 더하면 돼요. 0.01, 0.01, 0.01 더해주시면 0.03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4번부터 6번까지 더한 게 0.03제곱미터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이제 여기 보실게요. 여기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A1을 제외하고 지금 A2와 A3 여기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있죠? 개구부가 또 2개 이상이니까 여기도 뭐예요? 여기도 병렬이에요. 병렬. 병렬 관계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2부터 3번까지는 그냥 더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면적이 얼마래요? 0.015라고 했죠? 그러면 0.015 더하기 0.015 두 개를 더하시는 거예요. 병렬이니까. 병렬일 때는 그냥 더하시라고요. 면적을. 그래서 더해 주시게 되면 자, 면적이 0.03이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저 실을 또 그려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번부터 6번까지 구했고요. 2번, 3번 구했죠? 그럼 이거를 개구부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는 이제 A 4번부터 6번인 거 바뀐 거고요. 여기는 A 2번부터 3번까지, 여기는 A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C를 급기 가합했을 때 공기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한 방향 흐르죠? 그죠? 이건 뭐예요? 어떤 관계예요? 이거는 바로 직렬 관계인 거죠. 왜냐면 계급으로 하나로 합쳤으니까. 이렇게 직렬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자, 틈새 면적의 합이 어떻게 되냐? 자, 직렬 관계죠? 직렬 관계는 이렇게 풀라고 했어요. 식을. 그러면 루트 A1의 면적이 0.015죠? 0.015. 그럼 0.015의 제곱분의 1이고요. 더하기.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0.03 나왔죠? 합친 거. 이거 0.0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자, 여기는 0.03의 제곱분의 1. 자, 이거 루트 씌우고요. 루트 씌워주고 그거 분의 또 1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직렬 관계일 때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계산하시면 0.01225가 나옵니다. 0.01225 여기까지 쓰셔야 돼요. 단위는 제곱미터. 자, 이렇게 해서 개구부의 총 틈새 면적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내용 아셔야 됩니다. 직렬 관계와 병렬 관계일 때 총 누설 틈새 면적 구하는 공식 이걸 알고 있어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 지하층으로서 가로 20m, 세로 10m인 부분에 연결 살수 설비의 전용 헤드를 정방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첫 번째, 헤드의 최소 소요 개수를 자,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자,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일단 연결 살수 설비의 전용 헤드. 자, 전용 헤드를 정방형으로 설치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전용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와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드를 자, 사용할 때 그때의 어떤 기준, 수평거리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수평거리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전용 헤드 같은 경우는 수평거리가 3.7m, 3.7m 이하입니다. 3.7m 이하가 되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드 같은 경우는 수평거리가 2.3m 이하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용 헤드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전용 헤드니까 바로 3.7m 이하 이 값을 적용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제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간격을 구해보죠.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간격 바로 지금 정방형이니까 2 곱하기 R 곱하기 코사인 45도인 거죠. 그쵸? 2R 코사인 45도 정방형이니까 자, 대입을 해볼게요.
2 곱하기, 자, 이 수평거리가 3.7m인 거라고요. 3.7m 곱하기 코사인 45도.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게 5.23m 정도가 돼요. 5.23m. 그래서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간격이 5.23m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변에 들어가는 헤드의 개수를 구해보죠. 가로변에 들어가는 헤드의 개수예요. 지금 가로의 길이가 20m죠. 가로의 길이 20m를 바로 헤드의 간격,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간격 5.23m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값이 3.82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4개가 나오게 됩니다. 가로변에. 그 다음에 세로변의 헤드의 개수는 지금 세로의 길이가 10m죠? 10m를 5.23m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은 1.91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2개가 됩니다. 2개. 자, 따라서 헤드의 총 소유 개수는 가로변에 4개 들어가죠? 세로변으로 2개 들어가죠? 곱하시면 되죠. 곱하시면. 몇 개? 8개가 들어가는 거죠. 8개. 그죠? 8개고요. 2번. 배관의 최소 구경은 몇 밀리미터인가? 자, 이건 지금 어떤 설비예요? 연결 살수 설비죠. 자, 그러면 이 표를 하나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어떤 표냐? 헤드의 개수에 따른 배관의 구경 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헤드의 개수가 보세요. 1개, 2개, 3개, 4개에서 5개, 그리고 6개에서 10개. 10개. 자, 이렇게 헤드의 개수에 따라서 배관의 구경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얼마냐? 1개일 경우는 32mm죠. 2개일 경우는 40mm고요. 3개일 경우는 50mm, 4개에서 5개일 경우는 65mm, 그리고 8개에서 10개까지가 80mm예요. 근데 지금 헤드가 몇 개 설치되냐? 바로 8개가 설치되어 있죠. 8개.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8개. 그죠? 그래서 이 배관의 최소 구경은 80m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헤드의 개수에 따른 배관 구경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이 표를 꼭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 자, 도면은 어느 전기실, 발전기실, 방제반실 및 배터리실을 방호하기 위한 한론 1301의 배관 평면도이다. 도면과 조건을 참고하여 한론 소화 약재의 각 실별 저장 용기수를 구하고 적합한지를 판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자, 조건이 약재 용기는 이제 고압식이라고 했고요. 저압식이 아닌 고압식이고요. 용기의 내용적은 68L, 그리고 약재의 충전량은 50kg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병당 충전량이 50kg이라는 거죠. 그리고 용기실 내에 수직 배관을 포함한 각 실에 대한 배관의 내용적은 자, A실이 198L, B실이 78L, 그리고 C실은 28L, D실은 10L라고 했고요. 그리고 A실에 대한 한론 집합관의 내용적은 88L입니다. 그러니까 집합관이죠. 한론 집합관의 내용적이 88L. 그리고 한론 용기 밸브와 집합관 간의 연결관에 대한 내용적은 무시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설비의 설계 기준 온도는 20도, 액화 한론 1301의 비중은 20도씨에서 1.6, 그리고 각 실의 계급부는 없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재 소요량 산출 시 각 실의 내부 기둥 및 내용물의 최적은 무시하고 각 실의 층고는 A실과 B실은 5m, 그리고 C실과 D실은 3m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실부터 D실까지 4개의 실이죠. 4개의 실. 자, 각 실마다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실부터 볼게요. A실. 자, 먼저 A실인데 여기서 제일 먼저 구해줄 것이 바로 약재의 저장량을 구하시는 겁니다. 약재의 저장량. 자, 약재의 저장량을 구할 건데 지금 A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전기실이죠? 전기실. 자, 전기실 같은 경우는 최적당 소화 약재의 량이 얼마냐면 0.32에서 0.64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전기실은 자, 최적당 소화 약재량이 0.32에서 0.64입니다. 0.64.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 문제에서 구하고자 할 때는 항상 최소의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얼마냐?
0.32의 값을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최소값. 항상 최소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우리. 자, 그럼 계산을 해보죠. 먼저 약재의 저장량을 구하면 자, A실의 최적. A실의 최적은 자, 바닥 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죠? 높이를. 그럼 어떻게 구하냐? A실의 면적은 잘 보세요. 여기서 이만큼. 자, 여기 이만큼. 여기에서 이만큼의 면적에서 누구를 빼면 되냐? 이 발전기실이죠. 발전기 여기죠. 발전기실의 넓이를 빼주면 돼요. 이 넓이를. 자, 그러면 바닥 면적이 얼마가 되냐면 바닥 면적이 자, 이 전체 이만큼 넓이가 얼마냐? 가로가 30m죠. 가로 30. 세로도 30m예요. 그러면 30 곱하기 30 여기에서 빼주면 된다고요. 누구를 빼준다고요? 요 B실을 빼줘야죠. B실. 이건 빼야 되겠죠. 자, 가로 15, 세로 15예요. 그럼 15 곱하기 15.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높이. A실은 높이가 5m라고 했죠? 5m. 자, 5m를 곱해줘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방호구역의 최적입니다. 최적. 자, 여기에다가 이제 얼마를 곱해줘야 되냐면 여기 있죠? 최적당 소화 약재량이 0.32kg이니까 여기에다가 0.32kg을 곱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약재량이 얼마가 나오냐? 약재량이 이게 1080kg이 나와요. 1080kg.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하실 거는 자, 용기의 개수. 용기수를 구해볼게요. 용기의 개수를 구할 건데 자, 용기의 개수는 이 약재 저장량을 1080이죠. 약재 저장량을 자, 한 병당 충전량이 50kg이죠. 그러니까 50kg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나눠주시게 되면 이 값은 21.6 정도가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22병. 네, 22병입니다.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각 실별 저장 용기수를 구하라고 했죠? 용기수를 구하고 그리고 적합한지를 판정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용기의 개수는 구했습니다. 22병. 그리고 이 A실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한번 이제 따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여기서 무엇을 구해야 되냐? 배관의 내용적 구해볼게요. 배관의 내용적을 아셔야 됩니다. 배관의 내용적. 자, 보시면 A실은 배관의 내용적이 198L잖아요. 198L인데 A실에 대한 한론 집합관의 내용적이 88L래요. 그래서 이 A실의 배관 내용적에다가 이 집합관의 내용적을 더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 198L에다가 저 88L를 더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더해주시게 되면 이 값이 286L가 돼요. 286L. 이거 더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 다음에 뭘 구할 거냐면 밀도. 자, 밀도를 구하죠, 밀도. 자, 밀도가 얼마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자, 한론 1301의 비중은 20도씨에서 비중이 1.6이라고 했죠? 1.6. 자, 그러면 밀도는 뭐냐, 밀도. 밀도를 어떻게 구하냐? 비중에다가 바로 물의 밀도를 곱해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유체역학 할 때 했던 내용이죠, 유체역학에서. 그래서 밀도, 이제 기호로 쓰자면, 이거죠, 이거. 로우는 자, 비중 곱하기 물의 밀도라고요. 근데 비중이 1.6이고요. 물의 밀도는 알죠? 1000kg per 세제곱미터인 거 우리 알고 있죠? 물의 밀도. 자, 곱해주시면 얼마냐? 1600이 나와요. 1600kg per 세제곱미터. 자, 그럼 여기서 밀도는 왜 구했냐? 밀도를 구한 이유는 바로 비체적. 비체적을 구하기 위해서 밀도를 구한 거예요. 자, 그럼 비체적이 뭐냐? 비체적은 밀도분의 1이죠? 그래서 밀도와 비체적은 서로 역수관계에 있는 거예요.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이 1600이 1로 들어가는 거예요. 16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계산해 주시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이게 0.625 잘 보세요. 0.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리고 단위는 이 바뀌겠죠. 역수니까 둘이 바뀌어버려요.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보세요.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뭘까요, 이거? 이게 바로 리터예요, 리터. 이게 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가 1000리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가 이게 1리터가 된다. 1리터. 아시겠죠? 이게 리터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냐? 0.625에다가 단위가 리터 퍼 킬로그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리터. 그러니까 세제곱미터를 리터로 바꾼 것 뿐이에요. 단위를. 요거를 계산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제의 최적. 약제. 소화약제의 최적을 구할 건데, 자, 최적을 구할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소화약제 1kg당 0.625리터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화약제량이 얼마 나왔냐? 1080 나왔죠. 그죠? 1080. 자, 1080이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냐? 지금 용기의 개수가 얼마냐? 22병이죠. 22병인데, 약제 하나, 용기 하나에 저장된 게 50kg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약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나요? 자, 지금 여기서 필요한 약제량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그 약제의 양을 대입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1080이 아니고 이걸 22병. 근데 한 병당 몇 킬로그램이라고요? 50kg인 거죠. 이걸 대입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로 이 값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온다고요? 약제의 최적, 부피. 부피가 지금 구해주는 부피. 질량이 아니라 부피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 0.625를 곱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용기에 들어있는 약제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약제의 양을. 이거. 자, 곱해주시면 이 값이 687.5리터가 돼요. 자, 이거는 약제의 최적이에요. 약제의 최적. 약제의 최적이고요. 그리고 자, 배관의 내용적 됩니다. 그때 이 두 가지의 값을 자,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자, 어떻게 비교해 주냐? 잘 보세요. 자, 이 배관 내용적의 비율이 약제 최적의 1.5배 이상이면, 다시 배관 내용적의 최적이 이 약제 최적보다 1.5배 이상이면 이것을 자, 별도로 독립 방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자, 일단 집합관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독립 배관 방식이 아니라 하나로 한 거죠. 집합관이니까. 그래서 1.5배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배관의 내용적이 약제 최적의 1.5배 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286리터를 약제의 최적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687.5리터로 나눠주시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 나오냐? 자, 계산해보시면 이게 0.416배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0.416이라는 것은 1.5배 미만이죠? 맞죠? 1.5배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뭐다? 예, 적합하다는 거죠. 적합하다. 자, 이게 1.5배 이상 나오잖아요. 1.5배 이상이 나오면 이게 집합관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 방식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1.5배가 안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A실도 그렇고 나머지 B, C, D도 이런 식으로 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실도 다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A실은 자, 적합 판정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이제 B실을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B실입니다. 자, B실도 이제 같은 순서대로 약제 저장량부터 구할 거예요. 약제 저장량. 자, B실은 바닥 면적이 가로 15, 세로 15m죠. 그래서 15 곱하기 자, 높이는 A실과 똑같이 5m라고 했어요. 5m. 자, 그리고 이 B실, 발전기실도 마찬가지로 최적당 소화 약제량이 똑같습니다. 0.3이에요. 0.32. 그래서 이것도 0.32 kg per 세제곱미터를 곱해주세요. 자, 그러면 자, 이 값이 360kg이 되네요. 360kg.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제의 저장 용기수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360kg을 50kg으로 나눠주는 거죠. 50kg. 자, 계산해보시면 이 값이 7.2가 되고요.
절상해주면 8병. 예, 약재 용기 수는 8병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해줄게. 이제 적합 여부입니다. 적합인지 부적합인지를 판단할 건데, 자, 그 다음 할 게 뭐냐? 배관의 내용적이죠. 자, 배관의 내용적. 자, 보시면 비실 같은 경우는 78리터죠. 78리터에다가 여기 있죠. 어차피 집합관은 A실, B실, C실, D실 다 공통인 거니까 88리터 다 똑같이 더해주시면 돼요. 집합관은 88을 더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값은 166리터가 돼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할 게 뭐냐? 이제 약재의 최적. 자, 우리 아까 A실에서 무엇을 구했어요? 밀도와 비최적 구했죠? 근데 이제 B실부터는 또 안 구해주세요. 왜냐면 다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비최적이 얼마 나왔어요? 0.625 리터 퍼 킬로그램 나왔죠? 그러니까 A실 할 때 구했던 게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B실, C실, D실 다 쓰시는, 똑같이 이 값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재의 최적에다가, 자, 얼마냐? 자, 8병에다가 한 병당 50kg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 비최적을 곱해주시는 거예요. 0.625를 곱해주세요. 그러면 이 값이 250리터가 나옵니다. 250리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적합 여부를 판단할 건데, 배관의 내용적을 약재의 최적으로 나눠준다고 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값은 얼마예요? 이 값은 0.664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5배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뭐예요? 적합한 거죠, 적합. 아시겠죠? 그러니까 1.5배 이상이 아니면 다 적합한 거예요. 적합. 그래서 B실도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실. 자, C실입니다. 자, C실의 약재의 저장량을 또 구해보죠. 자, C실은 지금 어디냐? C실이 여기 있죠. 요만큼. 여기죠, C실이. 요만큼. 자, 가로가 10m고요. 그 다음 세로가 15m예요. 그죠? 가로가 10m, 세로가 15m. 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이제 높이는 다릅니다. C실과 D실은 높이가 3m로 다르다고 했어요. 자, 3m고요. 자, C실도 뭐예요? 방제반실이죠, 방제반실. 네, 방제반실도 마찬가지로 다 동일합니다. 이거 최적당 소호 약재량이 다 0.32로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 0.32를 곱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약재량이 얼마 나오냐? 144kg이 나와요. 이거는 144kg 나오고요. 이제 용기의 개수를 구해보면 144kg을 50kg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은 2.88 정도 나오고요. 절상해주면 3병. 네, C실은 3병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구할 것이 바로 내용적이죠. 배관의 내용적을 구하면 일단 C실은 28리터에다가 집합관의 내용적이 88리터니까 더해주시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자, 더해주시면 116리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재의 최적을 구해보면 약재는 지금 3병이죠? 3병. 3병에다가 한 병당 50kg씩. 그런데 비최적이 0.625였죠? 비최적 0.625 곱해주시면 자, 이 값은 93.75가 돼요. 93.75리터. 그럼 여기서 이제 배관의 내용적과 약재의 최적의 비율을 아셔야 되겠죠. 그럼 배관의 내용적이 116리터고요. 약재의 최적이 93.75리터예요. 예, 나누시면 돼요. 나눠주면 이 값이 1.237이 나와서 이것도 1.5배 미만이죠. 1.5배 미만이니까 여기도 적합인 거죠, 적합. 적합.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D실을 또 구해보도록 할게요. D실. 자, D실의 약재의 저장량은 자, D실은 어디 있어요? D실. 요만큼이죠, 요만큼. 여기 D실이죠? 가로가 10m고요. 세로가 5m예요. 가로가 10m, 세로 5m, 높이는 3m죠. 높이 3m. 자, 여기에다가 자,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실도 다 전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0.4
32kg/. 세제곱미터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48kg이 나와요. 네, 48kg. 그러면 이제 용기의 개수는 48kg을 50kg으로 나누면 되죠? 이거는 뭐 계산해보자마나 그냥 한 병이죠, 한 병. 그죠? 한 병. 그래서 계산해보시면 이 값은 0.96이 되고요. 절상하면 한 병이 필요한 겁니다, 한 병. 그래서 D실은 용기의 개수가 한 병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관의 내용적을 구해보면 배관의 내용적은 지금 D실이 10리터, 10리터에다가 집합관의 내용적이 88이니까 더해주면 98리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약재의 최적을 구하면 약재의 최적은 한 병이죠? 한 병인데 한 병당 50kg인 거고요. 그리고 비최적이 0.625였어요. 비최적.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은 31.25가 나옵니다. 31.25리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배관의 내용적. 배관의 내용적에서 약재의 최적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31.25리터를 나눠주면 자, 이 값은 3.136이 돼요. 3.136배. 어때요? 1.5배 이상이죠? 1.5배 이상이 나왔으니까 D실은 부적합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